내 아버지의 기업 사냥으로 최명지 가족이 몰락했다고? 그 원한이 우리 집안에서 시작된 거였다니. 유진이도 은총이도 결국 최명지가 짠 복수의 판 위에 있었던 거였어. 오늘은 최명지가 쾌성을 미치도록 원하는 진짜 이유와 신여진과 최명지의 피로 얼룩진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지석은 혜성그룹의 차기 CEO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최명진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지석의 사무실을 찾아가 천천히 미소 지으며 긴장된 공기를 자아냈죠. 구지석, 차기 CEO라는 소문이 있던데 벌써 이 사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더군. 우리 세영이가 보안 서버 권한 넘긴 거 다 알고 왔어. 그러니 혜성을 나눠 먹어야겠지? 당신 반, 나 반. 구지석은 예상 밖의 그녀의 제안에 놀랐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태연히 대답했어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 최명지가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던 장면들이 떠올랐죠. 자신에게는 존재감조차 주지 않던 여자가 신여진을 뒷방 노인네라고 비웃으며 이제 와서 손을 잡자며 다가온 거예요. 그 간사한 태도에 구지석은 내심 혐오와 당혹이 치밀어 올랐지만 모든 감정을 꾹 눌러 담으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렇게 밀어주시니 정말 든든합니다. 최명진은 그의 눈을 깊숙이 바라보며 얼음같이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뭐가 됐든 앞길 막는 건 다 치워줄게. 그것이 뭐든 간에 은총이도 예외는 아니겠지? 혜성을 먹기 위해서라면 유진이를 희생시킨 것도 모자라 은총이까지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냉혹하고 잔인한 악녀 최명지였어요. 최명지의 이 섬뜩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구지석은 윤성호에게 전달했어요. 딸에 이어 자신의 손주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성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최명지가 손을 뻗은 대상이 혜성그룹의 손주라는 이유로 희생양이 되어간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가슴 깊숙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그 진실을 듣게 될 신여진이 받을 충격을 떠올리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왔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이 그에게도 큰 상처였던 거예요. 윤성호에게서 녹취록을 전해 들은 신여진은 마치 천둥이 심장을 내리친 것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깊은 절망에 빠졌죠. 최명지가 은총이까지 노린다는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멈췄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은총이를 향한 그 악랄한 위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였고 동시에 경악이 심장을 조여왔죠. 자신이 끝까지 혜성을 쥐고 있으려 하면 할수록 최명지의 타깃은 점점 은총이에게로 향할 것이 분명했어요. 신여진은 깨달았죠. 지금 자신이 욕심을 놓지 않으면 사랑하는 은총이마저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최명지가 의도한 대로 자신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현실에 그녀는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30년 동안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키워온 혜성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마치 자식을 잃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최명지에게 패배를 인정하며 혜성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신여진은 뼛속 깊이 느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는 따로 있었죠. 무엇보다 은총이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 앞에서는 자존심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혜성에서 물러나야지만 은총이도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에 신여진은 뼈아프지만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신여진은 기자회견장 앞에 서서 깊은 죄책감과 슬픔에 잠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성그룹이 그동안 많은 기업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기업 사냥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혜성그룹의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오늘부로 자진 사퇴를 결심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터지는 울부짖는 아우성, 셔터 소리의 연속, 그리고 눈빛 속에 맴도는 의심과 분노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정신없이 터지며 현장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죠. 신여진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장을 힘없이 빠져나갔어요. 그 장면을 본 구지석은 순간 짜릿한 승리감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죠.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사과와 보상을 시작으로
신여진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완전히 무릎 꿇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그의 복수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구지석은 짜릿한 쾌감 속에서도 어떤 깊은 허무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바라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가슴 한켠이 텅 빈 듯 아려왔어요.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맹렬히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거예요. 신여진의 이번 사태는 그동안 구하나와 구지석의 폭로를 언론 플레이로 부정하고 여론을 조장한 것이 모두 거짓임을 인정하는 꼴이 된 셈이었죠. 그녀는 회견장을 떠나며 무거운 숨을 내쉬었어요. 진실을 외면한 대가가 이렇게나 쓰라릴 줄은 몰랐던 거죠. 부디 그녀의 눈물이 진정성 있는 눈물이고 사죄이길 바라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신여진의 눈물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지 위기를 넘기기 위한 또 하나의 쇼일까요? 우리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해요. 신여진은 사퇴 후 윤성호와 구지석, 구하나를 만나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맞아요. 제가 기업 사냥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수많은 가족들이 큰 아픔과 희생을 겪었어요. 하지만 구하나 씨, 구지석 씨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사고만큼은 제가 한 짓이 아니에요. 구지석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차갑게 물었어요. 브레이크는 고장났고 블랙박스는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당신 짓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신여진은 흔들림 없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어요.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거겠죠. 그 사람은 오직 한 명, 최명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마치 잊고 있던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린 듯한 공포였죠. 진범의 이름은 바로 최명지였습니다. 최명지는 이미 트럭 기사를 돈으로 매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인이었던 거예요. 구지석과 구하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 뒤에는 최명지의 잔혹한 음모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구지석은 숨을 삼키는 것도 잊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의 심장은 거칠게 요동쳤고 온 세상이 뿌옇게 번져 흐릿하게 들리는 소음만 가득했어요. 지금껏 모든 원한의 화살을 신여진에게만 겨눴던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웃고 있던 최명지가 진짜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구지석은 정신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숨을 몰아쉬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그는 깊은 혼란과 참담함 속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고통, 자책, 그리고 깊은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죠. 이 모든 고통스러운 오해가, 잘못된 복수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는 알 수 없었어요. 한편 구지석이 CEO가 된 이후 최명지의 태도는 돌변했어요. 그녀는 차갑고 냉정한 태도로 구지석에게 윤세영과 결혼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구지석의 눈빛은 얼어붙은 채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돌고 돌아 이제야 겨우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 그 배우가 신여진이 아닌 최명지였다면 그 원수의 딸이 바로 윤세영이었던 거죠. 사랑하지도 않는 그녀와 결혼한다는 건 자신의 인생을 또다시 복수와 조작에 내맡기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구지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앙다물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구의 꼭두각시도 누구의 복수의 도구도 될 수 없었어요. 한편 윤성호와 신여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최명지가 신여진을 살인자로 몰고 간 진짜 원인이 뭔지 찾아야만 했어요. 최명지가 신여진에게 살인 누명까지 씌우며 그녀를 집요하게 증오하고 미워한 이유. 단순한 질투나 권력욕이 아니라 무언가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혜성을 탐했고 왜 신여진을 무너뜨리는 데 집착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윤성호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최명지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녀가 미치도록 혜성을 갖고 싶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신여진에게 살인 누명까지 씌우며 증오의 화살을 퍼붓는지 밝혀내야만 했어요. 단 한 조각의 실마리라도 좋으니 그녀의 광기 어린 집착의 근원을 찾아야만 했죠. 그녀의 어린 시절, 가족사, 혜성과 얽힌 인연 모두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문서 더미 속에서 누군가 지워버리려 했던 이름 하나가 뚜렷하게 떠올랐어요. 최갑성. 바로 최명지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과거 유망했던 중견기업을 운영했지만 대기업의 인수합병 전략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부도 처리되었죠. 그 인수전을 지휘한 인물이 다름 아닌 신여진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최명지의 가족은 모든 걸 잃고 거리로 내몰렸고 어린 최명지의 눈앞에서 아버지는 절망에 무너졌어요. 그날의 굴욕, 그날의 절망이 그녀의 영혼에 깊게 새겨졌고 그것은 증오로, 광기로, 집착으로 자라났던 거예요. 윤성호는 그 진실 앞에서 숨을 멈췄어요. 이것이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닌 피해 복수극이라는 걸 완전히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죠. 신여진의 기업사냥 기질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녀 안에 흐르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사냥꾼 기질의 검은 피였어요. 약한 기업을 포착하면 단숨에 집어삼키고 찬바람 부는 여론과 이사진 회의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계약서를 찢어버릴 만큼 냉철했죠. 그녀의 성공은 그 피의 유산 위에 쌓아올린 유리탑과도 같았어요. 그런 냉정한 성공 뒤엔 세상의 냉소도 따랐어요. 여론은 그녀를 탐욕의 화신, 차가운 승부사라고 부르며 신여진을 적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어릴 적 신여진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자라났어요. 가난이 뭔지, 부럽다는 감정이 뭔지조차 알 수 없는 삶이었죠. 모든 것이 당연히 주어지는 세상 속에서 그녀에게 경쟁은 곧 지배의 도구이고 승리는 운명이란 듯 자라났어요. 성공은 곧 선택의 문제였고 실패는 무능력자의 몫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최명진은 달랐어요. 정반대였죠.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 하루아침에 소녀가장이 되었고 어린 최명진은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눈물로 지켜봐야 했어요. 그녀는 굶주린 동생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야 했고 밤마다 어머니의 흐느낌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죠.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수치의 정점엔 늘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신여진. 그녀의 아버지가 삼켜버린 그 회사가 바로 최명지 가족의 삶을 무너뜨린 주범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최명진은 매일 밤 이를 갈며 복수의 날을 세웠어요. 누구보다 찬란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신여진을 무너뜨리는 그날을 꿈꾸며. 그녀는 단지 혜성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가족이 흘린 피눈물로 갚아야 할 잔혹한 대가였던 거예요. 혜성은 복수의 상징이었고 신여진을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그 지독한 밤들이 끝날 수 있다고 믿었죠. 그 진실을 마주한 윤성호와 신여진은 말문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은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 살아왔던 시간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린 거였죠. 신여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의 아버지가 최명지의 집안을 무너뜨렸다고요? 이렇게 우리의 비극이 시작된 거군요. 그녀의 눈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금껏 악이라 믿었던 존재가 피해자였고 정이라 믿었던 뿌리가 누군가에겐 파괴였다는 진실 앞에 신여진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죠. 그의 눈빛엔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그 사냥꾼의 본성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절망이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죠. 신여진은 자신이 무너뜨린 기업들의 수만큼 아버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 앞에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생애 처음 마주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 최명지가 그토록 집요하게 자신을 증오했는지, 왜 혜성을 미친 듯이 탐하고, 왜 유진이의 목숨까지, 은총이의 삶까지 빼앗으려 했는지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것. 누군가의 상처 위에 세운 성공은 결국 또 다른 절망으로 돌아온다는 것. 신여진은 그 잔혹한 진실 앞에서 자신이 진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신여진은 용기를 내어 최명지를 찾아가기로 해요. 조용한 카페 한 구석, 따스한 햇빛이 창가에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신여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잠시 후 최명지가 굳은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네가 유진이 사건에 이어 은총이까지 위협해가며 혜성을 가지려 했던 이유 이제 알게 되었어. 자네 가족이 우리 아버지의 기업 사냥으로 인해 삶이 무너졌더군.
신여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해 사과하러 왔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여기서 이 악의 고리를 끊어버렸으면 해. 나도 자네도 더 이상 복수의 굴레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최명진은 처음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신여진을 바라보다가 그 말에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죄를 사과한 순간이었죠.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유진이 사건, 형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도 제가 끝내 멈추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짧은 정적이 흐른 후 그녀들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 속에는 분노도 경쟁도 아닌 오랜 시간 속에 쌓인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서로를 향한 이해였고 동시에 자신을 향한 용서이기도 했어요. 며칠 뒤 최명지의 모든 범죄가 드러났어요. 윤유진 사건 관련 은폐, 미행, 살인교사, 게다가 비자금 횡령까지 밝혀졌고 그녀는 체포되어 긴 수사를 거쳐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언론은 그녀의 이중적인 삶을 낱낱이 보도했고 대중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최명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에요. 증오에 사로잡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요. 이 죄값 반드시 치르겠습니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고백은 차갑고 독했던 그녀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인간적인 후회의 목소리였어요. 한편 신여진은 혜성그룹에서 완전히 물러난 뒤 자신과 아버지로 인해 무너진 기업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공장, 낡은 창고, 한적한 읍내의 작은 사무실까지. 그곳엔 무너진 삶의 잔해가 있었고 아직 아물지 않은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신여진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린 건 제 아버지였고 저였어요. 용서해달라는 말 쉽게 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너뜨렸던 모든 삶과 잃게 만든 모든 꿈들에 대해 더 이상 증오가 아닌 회복의 길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보상이 아닌 인간적인 사과와 회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남은 인생을 오로지 속죄와 반성으로 채워나가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더 이상 냉철한 경영인이 아닌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린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려는 삶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화려한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마주하는 삶. 신여진은 그렇게 변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참회라는 이름의 빛도 함께 있었어요. 오만했던 신여진은 유진이를 잃고 은총이마저 이를 위기에 처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거죠. 서글프게도 그 깨달음은 원수라 여겼던 최명지를 통해 가능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최명지는 신여진에게 가장 잔인한 교훈을 남겼고 동시에 가장 값진 거울이 되어 주었어요. 마치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처럼 최명진은 신여진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만든 존재였어요. 신여진은 그 거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지만 정확한 거울 치료를 받은 셈이었겠죠. 모든 전쟁이 끝난 지금 신여진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진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늘은 악인들이 참회하고 뉘우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여운과 울림이 전해졌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드라마 리뷰 콩콩의 원동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콩콩.